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들어졌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38살까지 정확히 24도의 미지근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가슴 뛰는 일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딸이 던진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시무룩해 보이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도 변화를 갈망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시고 구독을 눌러 함께 성장해 나가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현입니다. 38살까지 제 삶은 정확히 24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같은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출근하고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는 삶. 중견 건설 회사에서 10년째 같은 업무를 반복하며 동료들 사이에서는 믿을 만한 김대리로 통했습니다.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아내 수진 씨와 초등학교 2학년 딸 서연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에 큰 불만은 없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묘한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 누군가 온도 조절기를 설치해놓고 조금이라도 뜨거워지려 하면 이내 24도로 되돌려 놓는 것 같았어요. 승진 기회가 생기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주저했고,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면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데 왜 굳이?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제 내면의 온도 조절기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우리 태연이 아빠가 요즘 왜 이렇게 시무룩해 보이지? 서연이가 저녁 식탁에서 던진 순진한 질문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도 모르게 시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조 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10년 동안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제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더 젊고 역동적인 후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는 동안 저는 늘 해오던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상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김대리, 요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봐. 안전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옆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내다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민수 씨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회사원인데 얼마 전 퇴사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다음날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민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아, 태연 씨. 사실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내랑 함께 수제 액세서리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불안함보다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겁나지 않으세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1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한 번 더 도전해보자고. 그 한 번 더라는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민수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퇴근 후에는 온라인으로 창업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꿈꿔왔던 것이 떠올랐어요. 건축 일을 하면서 늘 관심이 있었던 인테리어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의 온도 조절기는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일을, 가족 먹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데, 익숙한 목소리들이 저를 24도로 되돌리려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팀장님이 저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라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안전하게 기존 방식대로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민수 씨의 한 번 더 정신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완전히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다른 팀원들이 100% 완성했을 때 저는 110%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 10%의 초과분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클라이언트가 극찬했고 회사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쾅 하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 내면에 온도 조절기가 24도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인테리어 디자인 공부를 해보고 싶어. 언젠가는 내 사무소를 열고 싶어. 수진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난 뭐든 도울게요. 요즘 당신 표정이 많이 어두웠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밝아 보이죠? 그때 서연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눈이 반짝반짝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제가 변하면 가족도 행복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 인테리어 디자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관련 서적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몸은 피곤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부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설계 프로그램을 먼저 공부하고 복잡한 이론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려운 일을 먼저 해내고 나면 하루 종일 자신감이 넘쳤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동료들이 김대리 요즘 다르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제 내면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로 목돈이 필요했고 제가 모아둔 창업 자금을 모두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아버지 간병을 위해 자주 조퇴하는 저를 곱지 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내면의 온도 조절기가 다시 24도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냥 포기하자. 현실을 받아들이자. 가족이 우선이야.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수진 씨와 깊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버지 간병도 중요하지만 당신 꿈도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가 함께 이겨내보자. 아내의 따뜻한 지지가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연이가 제게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아빠가 멋진 사무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꼭 꿈 이루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목표는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걸요. 이 강력한 감정적 동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창업 자금은 없어졌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지인들의 집을 무료로 인테리어 해주면서 포트폴리오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민수 씨 부부와 함께 소규모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들은 제게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예산을 잘못 계산해서 적자가 나기도 하고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다시 작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저는 한 번 더를 외쳤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개선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던 중 큰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 상사가 새 아파트 인테리어를 의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야말로 제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어요. 다른 업체들이 100% 만족을 목표로 할 때 저는 120%를 목표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은 자재를 써서 품질을 높이고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부분까지 신경 써서 완성도를 올렸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사는 물론이고 그 집을 본 다른 사람들까지 극찬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연달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제 이름이 새겨진 간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도 많이 회복되셨고 간병비 걱정도 덜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이가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꿈을 이룬 사람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제 삶의 온도는 38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도전적이에요. 어려운 프로젝트가 들어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해볼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를 24도로 묶어두던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대신 민수 씨 같은 도전 정신 넘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제 온도가 더욱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얼마 전 예전 회사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태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자신과의 작은 약속을 지키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쌓아간 거죠. 여러분께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24도에 맞춰두면 평생 그 적당함 속에서 머물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온도를 38도, 아니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나가면서 내면의 자신감을 키우세요. 그리고 매 순간 한 번 더를 외치세요. 다른 사람들이 100에서 멈출 때 여러분은 110까지 나아가세요. 그 작은 초가분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불편한 일을 먼저 하세요. 그 순간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에 뜨거운 감정적 이유를 부여하세요. 그 강력한 동기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라는 한계를 버리고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세요. 제 가장 큰 재능은 이제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당한 온도를 찾지 마세요. 매 순간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온도에서 사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삶을 만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현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24도의 안전한 삶에 머물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분들이었어요. 분명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도 꿈꿔오신 38도의 뜨거운 삶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온도 조절기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의 작은 한 번 더가 결국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라도 지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한 번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특별한 삶을 만들어가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변화를 꿈꾸는 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거든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오늘 한 번 더를 선언해주세요. 지금 포기하고 싶지만 밀어붙이고 싶은 일 하나,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도전해볼 어려운 일 하나, 그리고 함께 온도를 올려갈 사람 한 명.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모두 읽어보고 특별한 다짐들은 고정 댓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벽에 작업실 불을 켜고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재능은 바로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